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교육위 위원이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국가교육위원회 관련된 보도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위법적 운영을 중단하라. 국가교육위원회가 100년지 대계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며 반대 의견은 배제하고 밀실에서 밀어붙여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교위의 밀실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한 국가교육위원회법 1조에 정면 위배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2022년 출범한 국교위는 교육정책에 관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교육 비전, 유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등 분야별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지난해 5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3개월여간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전문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국교위 전체 회의에 논의 결과를 중간 보고했는데 보고한 건 하나하나가 교육 현장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들입니다. 이배용 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에 보고된 안건에는 수능 1과 수능 2로 이원화한 진로형 수능을 도입하고 수능을 연 2회 실시, 전국 고교 대상 외부기관이 평가하는 지필고사 시행, 고등교육기관부터 9월 학기제 도입 검토,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통합, 대학 등록금 완전 자율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사회적 논란이 큰 이슈들과 연관된 지방의대 지역 인재 전형 법정 의무 비율 폐지, AI 기반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 생태계 육성,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AI 웹캠을 설치해 유아 놀이 데이터 수집 사용 등 의제도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찬반 논란이 클 수밖에 없어서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메가 이슈들입니다. 더구나 그대로 도입될 시에는 교육정책이 추구해온 사회통합 기능을 해치고 교육의 계층 재생산 기능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정책들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등학교를 한 줄로 세우는 외부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헬게이트를 여는 것입니다. AI 기반 교육정책 관련 보고 내용은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효과성에 대해 찬반 논란이 큰 AI 디지털 교과서를 내년부터 졸속 도입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큰 마당에 해당 문건에 따르면 모든 것의 성과는 에듀테크 산업 발전에 의존할 것이므로 에듀테크 산업 생태계 육성을 도모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사교육 시장을 위한 모르모트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방의대가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많게는 정원의 40%를 뽑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지역의사 정주를 위해 26학년도에 61.8%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천하의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보고가 이루어진 의제들은 내용도 우려스럽지만 더욱 큰 문제는 국교위가 반대 의견은 묵살하면서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논의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9월 6일 국교위의 중간보고를 하기 전 8월 30일 열린 전문위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중간보고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지만 모두 묵살된 채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일부 전문위원들이 고교 평준화 폐지, 진로형 수능 도입, 외부평가 도입, 내신 산출 등의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회의 방향을 사전 조율한 짬짬이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짬짬이 의혹돼 언급된 의제들은 대부분 지난 9월 6일 국교위 전체 회의에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향후 10년의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는
막중한 의미를 갖는 법정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수립 과정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당성을 가져야 하고 그 핵심은 바로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런데 국교위는 출범 후 여태껏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짬짬이 의혹, 밀실 논의 등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마무리 시한으로 잡고 있는 내년 3월까지는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한두 번의 공청회로는 절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밀실 논의 비판이 이어지자 국교위는 오는 25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마저 알맹이 없는 맹탕 토론에 그친다면 국교위법에서 명시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있는 이배용 위원장은 스스로 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국회의원 김성혜입니다. 제가 추석 전인 9월 13일에 최고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번 10월 16일 재보궐선거 관련돼서 전담해서 맡기로 한 것이 제 첫 임무라서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 이재명 대표 일정 관련돼 말씀드리겠습니다. 23일 월요일에는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최고위 이후에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기본사회 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협약이 당 정책위원회,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와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 간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24일 화요일에는 전남 곡성군을 방문해서 조상래 후보를 격려하고 현장 민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25일 수요일에는 부산 금정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 관련돼서 더불어민주당은 총괄 지원단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자문위원을 맡았고요. 당 조직부총장이신 황명선 의원이 지원단장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 천준호 의원과 상황실장 정의로 의원이 맡아왔습니다. 지난 9월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한홍연 홍보위원장, 그리고 대변인은 저 김성혜가 맡기로 했고요. 호남 지원단장으로는 강의원 전 당대표 특별보좌역, 정책실장으로는 최혁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각각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22일 일요일 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가을 폭우에 수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빠른 수해 복구와 피해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때 아닌 가을 폭우의 수해가 극심합니다. 부산, 충청, 전라, 경상 등 각지에서 1,500명이 대피하고 주택 170채가 침수되는 등 전국 곳곳이 폭우의 생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앙과 지방정부에 세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자연재해가 미비한 행정과 판단 오류로 인재형 사회적 참사가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폭우로 수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민주당은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대한 국가위기 상황에도 자리 비우기를 마다 않던 대통령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부재 중입니다. 22년 수해엔 콸퇴근, 23년 오송포구 참사 때 우크라이나 순방, 올해에도 역시나 체코 방문 중입니다. 자살 예방이랍시고 사진부대 이끌고 순찰이더니 막상 손길이 필요한 재해 현장은 외면하는 겁니까? 국민 한 분 한 분 마음을 보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추석 인사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공치사 도루묵입니다.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당분간 체코만 바라보겠다니 이 또한 외육성 출국에 대한 변명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위협받는 게 바로 국민 안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위협받는 게 바로 국민 안전입니다. 밀집 군중 치안도, 의료 대란 해결도, 자연재해 예방과 뒤처리에도 늘 손 놓고 있는 윤 정부에 국민이 기댈 곳이 없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하루빨리 각성하십시오. 하루하루 위태로운 나날을 버티고 계신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민주당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하겠습니다. 윤석열 비판 시국선언 하루 전 취소한 언론진흥재단은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의 선봉이자 신여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언론진흥재단이 프레스센터에서 예정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1,500명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루 전 돌연 취소했습니다. 취소 사유는 창당, 전당대회, 당원 교육 등의 정치 행사, 기타 재단 관리 운영 부적합 행사로 인한 운영 지침 위반이랍니다. 시국선언이 정치 행사라며 프레스센터 사용을 금지하다니 이틀막 정권의 언론 탄압 민낯 그 자체입니다. 일주일 전 예약하고 대관료 납부까지 완료했는데 하루 전 돌연 취소라니 누가 봐도 윗선 개입이 의심됩니다. 공영방송 파괴 주동자였던 김효재 이사장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며 막상 지켜야 할 언론의 자유는 뒷전으로 하고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언론 장악 시도에 으뜸 부역자답습니다. 시국선언은 한국의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온 한국 언론 자유의 지지대이자 배양액입니다. 시국선언을 막는다고 그 정신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황석영 작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현기영 소설가, 정지영 영화감독, 황지우 시인, 문규현, 문정현 신부에 이르기까지 각계를 대표하는 1,500인의 원로들의 목소리는 금지와 억압에 잠기지 않습니다. 각계를 대표하는 1,500인의 원로들의 목소리는 금지와 억압에 잠기지 않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은 군사 독재 시절의 회기물처럼 보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이틀막해 출세와 영달을 노리는 자들이 판치는 세상, 과거로의 퇴행입니다. 이틀막 독재 정권이 언론진흥재단을 언론장악재단으로 변주시키고 정권 찬양의 병창기지로 삼는다 한들 독재자의 결말은 하나입니다. 분노한 원로들의 시국선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폭압적이고 무도한 정권의 독선과 아집이 멈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막는다 해도 제2, 제3의 시국선언은 이어질 겁니다. 이틀막으로 막을 수 없는 목소리에 민주당은 언제나 귀 기울이고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점입 가경 김건희 게이트 거부권으로 막을 일도 아니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역대 영부인 중 이런 영부인은 없었습니다. 추석 내내 국민들의 밥상머리 입길에 오르내리더니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하다하다 이젠 공천에 개입해 선거까지 쥐락펴락했답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처음 겪는 국회라 핑계대더니 김건희 여사야말로 국민이 난생 처음 겪는 영부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보낸 공천 개입 메시지의 수신자가 김영선 전 의원이든 명태균이든 권력 찬탈 행위이며 초법적 국정 개입이란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국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대통령 아내일 뿐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대통령실은 유사 이래 초유의 영부인 사태에 변명조차 없이 무대응 일관입니다. 엎드려 숨어 시간만 보내면 되리라 믿는 무책임하고 한심한 작태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김건희와 명태균의 연관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오선 여당 의원이 왜 명태균에게 6,300만 원을 건넨 것인지, 명태균이 받은 6,300만 원의 행방은 어디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아무리 가리고 덮는다 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공천 개입, 선거 혼탁의 책임은 비단 김건희 여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위법에 이르는 국정농단의 명백한 시발점입니다. 국민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더 이상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범죄를 자인하는 꼴입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공천 개입 의혹을 덮기만 하려다가는 결국 김건희 게이트가 국민 분노 폭발의 도화선이 될 겁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을 지나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불어닥칠 민심의 광풍을 하루 빨리 새겨 들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지아입니다. 영원한 제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오늘 연명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인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평생을 노동 시민운동에 바쳤지만 국민이 된 도리이자 지식인의 도리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일체의 보상을 마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또한 투병 중에도 정치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떠난다며 오로지 민생만을 걱정하셨습니다. 생전 고인께서 몸소 실천해 주셨던 헌신을 국민의힘은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인의 삶처럼 오직 국민만 며 민생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고인이 강조하셨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